요즘 엊그제부터 사실 주요 시사 언론 뉴스의 메인을 차지하고 메인이죠. 있는 국민의힘 우리 김기현 당대표가 김포에 찾아가가지고 네. 좀 뜬금없이 던진 이 이슈. 이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겠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메가서울 카드를 꺼내들면서 이제는 광명, 구리, 하남, 고양, 부천까지, 원래는 성남까지 좀 포함된다는 기사도 본 것 같은데 확대한다. 이게 남양주의 곽관용. 근데 오늘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왜요? 왜 저한테 전화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광명, 구리, 하남, 고양, 부천인데요. 여기다가 민주당이 사실 어떻게 받았냐면 그러면 남양주도 맞지. 경기도가 다 그러면 경기도가 다 들어간다 그러면 맞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받아쳤거든요. 남양주가 제가 봤을 땐 거기만 나왔는데 왜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남양주는 여기에 대한 여론이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는 진짜 거짓말하고 20통 넘게 받았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답변.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오케이. 여기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있는데 여기 서울이랑 접하고 있는 연접 지역들을 중심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이기훈 의원께서 뜬금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김포의 서울시 편입 관련된 문제는 어제 오늘 이슈는 아니에요. 이 맞아요. 이슈는 좀 오래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디벨롭이 되어 있는 이슈고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는 찬반이 갈리는 이슈입니다. 근데 이제 어제 무슨 자리였냐면 저희 당에서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라는 프로그램 있는 거 아세요? 그게 정기적인 프로그램이죠. 네, 현장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민생 이슈들, 현안들 이런 걸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다루고 거기서 이제 어떤 해법을 찾고 또 이제 대안을 내놓고 이런 자리인데 거기 이제 어제 이제 김포시장, 김포 가브리 당협위원장 뭐 이런 분들 다 모여가지고 관계자분들이 자리를 어레인지한 겁니다. 거기서 최근에 김포의 교통 문제, 골드라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교통 문제, 그다음에 김포 시민의 한 80% 정도가 다 서울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이라서 실제로는 여러 가지 이제 생활권 면에서 서울과 다를 바가 없다. 지역적으로만 김포이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을 통해서 이번에 어차피 기왕에 경기 남북도 분리 이슈가 있으니 저 김포 보시면 위치가 저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남도로 가기도 애매하고 북도로 가기도 애매한 그런 위치이고 오히려 김포 같은 경우는 인천이랑 접해 있고 서울이랑 접해 있지 경기도랑은 접해 있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우리는 서울시로 편입되는 게 오히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낫겠다. 이 교통 문제 해결이라든지 생활권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추진해달라 했는데 이제 제가 좀 놀랬던 건 김기현 대표가 너무나 시원하게 여기에 대해서 당론으로 추진하시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거는 총선용 비카드를 던진 거다 이런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에서는 뭐 분위기를 살펴보니까 좀 신이 났대요. 오랜만에 이 좀 정책적으로 의제를 던졌고 민주당이 이 의제 안에서만 놀 수밖에 없으니까 오랜만에 뭐 정책적인 화두를 던졌기 때문에 우리가 국정 주도권을 끌고 가고 있는 건 아니냐. 국민의힘에서 이런 분위기라고 하고 여러분들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 중간 한강변을 기점으로 위에는 이제 경기 북도라고 부르고 있고 아래쪽 이제 뭐 성남이나 그 선이 그렇게 지어져 있죠. 그렇게 선이 지어져. 그 경기 남도.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여야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서울 경기 북도를 따로 이제 분리해 가지고 지자체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여야의 이견 없는 공통 공약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경기 북도가 사실 경기 남도와 같이 묶여 가지고 뭐 세금도 거치고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위에가 접경 지역이기도 하고 수도권 규제 지역 또 상수원 보호구역 때문에 이리저리 규제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문제예요. 북도가 좀 발전이 더뎌요. 그리고 발전을 할 수 없는 규제가 이리저리 있다 보니까 이제는 북도를 따로 뽑아가지고 규제를 좀 해소를 하고 그리고 남도는 또 따로 해가지고 각자 발전시키자라는 것이 이제 공약인데 거기서 이제 나온 것이 그럼 김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도를 보면은 김포가 중간에 남도에도 위치하고 있지도 않은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북도에 위치하고 있지도 않은 것 같고 좀 애매해요. 그리고 저 김포 위쪽 한강 위쪽은 바로 북한이기 때문에 이게 생활권이 되게 애매합니다. 그리고 아까 잘 설명해 주셨지만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일치하지 못하는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포 시민들의 한 85%가 전부 다 서울로 출퇴근을 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포의 어떤 김병수 시장이 이 이슈가 좀 불거지기 이전 한 몇 달 전부터 서울시에 있는 정무라인과 좀 몇
몇 차례 좀 협의를 했대요. 그래서 서울시의 정무랑인도 좀 긍정적인 공감을 이끌어냈고 아직까지 김동연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출장 중이어가지고 이런저런 의견을 표명하지 못했지만 민주당도 이걸 좀 이렇게 당장 거부할 수 없는 이슈일 것이다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부분들은 조금 뒤로 미루고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당장 이 이슈를 지금 국민의힘에서 던지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이목을 끄는 데는 되게 성공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총선까지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 혹은 현실 가능성이 있을 것이냐는 부분에서 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일단은 그 경기도 의회 우리 의원님 계시는 경기도 의회에서도 이 부분이 통과돼야 되고요. 서울시 의회에서도 이 부분이 동의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특별법 제정해야 되고요. 주민투표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현실화시키려면 여러 가지 지난한 절차적인 과정들을 거쳐야 돼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호응을 해줄 것이냐, 그다음에 이런 절차들이 얼마나 잘 진행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 서울시의 입장은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한 걸 보면 약간은 아직은 거리를 두고 있다. 아하. 그러니까 내가 직접 만나서 이제 그 김포시장에 이야기한 부분은 아니고 소통을 해보겠다. 여러 가지로 이제 좀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정도의 유보적인 입장이어서 일단 표면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드라이브를 싹 거는 느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경기도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동연 지사가 직접적인 의견을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경기도는 별로 사실은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긍정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당장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경기도 내 다른 그 서울과 인접한 지역들의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서 예컨대 50만 이하의 인구 50만 이하의 지자체. 서울과 붙어 있는 지자체들은 다 그럼 걷다 갖다 붙일 거냐? 예전에 약간 그런 얘기 기억나더라고요. 남경필 지사가 경기도가 없어집니다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아하. 약간 티저로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서울시랑 통합 얘기 뭐 이런 거 맞아요, 얘기하면서 맞아요. 했는데 네. 사실 이 이슈가 여러 가지 수도권에 사는 분들은 집값 문제 연동되고 여러 개 해서 되게 민감한 문제일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으로서 현실 가능성만 보자면 그렇게 뭔가 이거 될 것 같아 곧 이렇게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 맞죠. 예, 그래서 쉽지 않은 이슈이긴 한데 일단은 던져가지고 주도권을 가져온 것까지는 좋다. 그러니까 거쳐야 될 이 과정은 선결 조건은 좀 많아요. 네. 주민투표도 해야 되고 네. 경기도의원 도의회 내지는 김포시의회에서도 주민투표 안 뭐 이렇게 뭐 의견 수렴을 받아야 되고 국회에서도 뭐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한 법안을 개정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아직 실현되려면 또 멀었습니다. 그리고 실현이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네네. 그리고 아직 민주당에서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반대하기도 뭐 하거든. 민주당에서는 지금 당장 이거에 반대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김포 갑을 국회의원이 전부 다 민주당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 김포가 50만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이 아무래도 좀 있을 거라고 맞지. 예상이 되단 말이에요. 맞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을 먼저 제기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반대한다라고 보기에는 정무적으로 어려운 판단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조금 시간을 끌 것 같긴 해요.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즉각 대응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대안을 내놓기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맞지. 이 이외에 다른 어떤 획기적인 대안이 있을까? 왜냐하면 서울시 편입, 이제 서울시 김포 뭐 구가 되겠죠. 서울시 김포구가 된다라는 이 구호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이거를 뒤덮을 만한 다른 대안을 찾아낼까? 이제 그 부분도 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저는 뭐 어쨌든 중립기호를 일단 놓고 네. 이 당장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가 뜨니까 이 경기 북부에 있는 당협위원장 그리고 정치인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당장 우리도 네, 우리 비대위원 출신의 모 인사는 그러면 고향도 서울로 편입해달라. 김조경 위원장. 네, 그리고 광명이나 구리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지자체 재정 자립도 내지는 재정 건정성이 낮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서울로 편입시켜가지고 일단 서울이라는 메리트라도 좀 가져가 보자. 그래가지고 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남양주 사실 아까 보면 붙어 있거든요. 여기 지금 없긴 한데 남양주도 붙어 있는데 남양주 워낙 커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어마어마하게 왔는데 제가 이제 얘기한 건 그거죠. 남양주는 이미 74만이어가지고 50만 지금 이하의 그 지자체? 인접한 지자체들 과는 좀 다르다. 우리는 오히려 이제 35년도 특례시 준비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좀 당황스럽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묻는데 찬반 의견이 있을 정도로 이제 논의가 디벨롭된 상태가 아니다. 아하. 조금 뜬금없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래서 남양주는 사실 여기서는 조금 다른 이슈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경기 남북도 분리 이슈 관련해서 좀 우려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그 서울시 편입 문제, 경기
경기도 내 여러 지자체들의 서울시 편입 문제가 이 경기 북도 분리에 안티테제처럼 아하. 작용한다면 향후에는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겠으나 맞지. 아직은 남양주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크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 같고 다만 이제 당에서 당론 추진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당원 내지는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조사해봐라 공론화를 시켜봐라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액션을 하겠지만 아직은 그런 것은 없다라고 답변을 원론적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조금 아직은 조금 우리도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남양주의 입장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이기훈은 중립기여를 받고 있다. 민주당도 아직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입장을 내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아 그렇죠. 누구죠? 이 자리에 없는 분 한 분이 페이스북에다가 공개적으로 오늘 화요일의 남자 김재섭 최고가 야. 김재섭 우리 위원님이 장관이 방송 한 1시간 전에 갑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나는 여기에 반대하오라고 하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그걸 띄워주세요. 우리 어퍼야드님 재섭이는 이미 반대글 썼던데 그러니까 그거 좀 소개해드리려고 혹시 그거 못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구나. 그럼 그냥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김재섭 장관이 페이스북에다가 한번 읽어주세요. 장문의 글을 썼습니다. 저희도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주류의 의견에 그렇게 대놓고 반대하는 느낌이 사실 없었는데 최근에. 네, 근데 갑자기 이거 괜찮을까 모르겠어요. 이게 당론 추진하겠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러면 썼어요. 경기도 일부의 서울 편입을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새로운 서울을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있는 서울부터 잘 챙겨야 합니다. 제가 있는 도봉구를 비롯한 서울 외곽의 구는 서울로서 받는 차별은 다 받는데 서울로서 받는 혜택은 못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쭉 하고 이제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가지고 서울특별시는 중앙정부와 비용 분담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부담하도록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만약 김포시가 서울로 들어오면 그 때문에 오히려 손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시키면 서울특별시 자치구 사이에서 일부 지방세 수입 재분배 공유의 결과에 변화가 발생해서 기존 서울자치구안에서 불이익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이유로 반대 이유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글이 되게 좀 뭐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실익 측면에서 이 경기도의 일부 지자체와 서울시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중에 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보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당에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판단할지는 사실은 좀 지켜봐야 되지. 그러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김포가 이제 뭐 성남처럼 많은 법인세 내지는 지방세가 거치는 이제 뭐 이렇게 부유한 재정 자립도가 좀 나은 지자체가 아니고 또 많은 세금이 거치는 그러니까 산단이 특별하게 조성되어 있는 지자체가 아닌데 그냥 물리적으로 김포시를 서울에 갖다 놓으면 서울특별시에서 재분배되는 세금의 어떤 교부금이 더 낮아질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평균이 그러니까 하향 평준화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도 잘하자. 이를테면 뭐 광역철도의 연장이라든지 이런 정책들부터 먼저 좀 조정을 해야 정비를 해야지 당장 이렇게 편입시킨다고 해가지고 서울시가 더 특별히 더 좋아지겠느냐 이런 논의거든요. 도나스 극대노. 이게 사실 과거에 2010년 서울시장 경선 때 우리 이 강동구 구청장을 하셨었고 한나라당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했었던 김충환 의원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처음 경선 나오면서 처음 제기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강화도의 일부와 김포를 서울로 편입시켜가지고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키자라고 처음 이제 맥락 있는 얘기입니다. 던졌는데 그때 이제 화두를 덮었던 이슈가 뭐였냐면 무상급식이었거든요. 여기에 완전 가려져가지고 이 김포 이 편입 이슈가 완전히 묻혀졌습니다. 근데 처음 제기했었던 건 사실 13년 전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김재섭 위원장의 글을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부분이 이제 이슈가 어제 오늘 되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석들을 낳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이제 총선을 앞두고 국면 전환용 카드로 정말 이제 그랜드 카드로 던진 게 아니냐 승부수 아니냐 그러면서 이거를 밀고 갈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만약에 이 경기도 이제 수도권 접경 지역에 있는 문제들이 실제로 이렇게 심각하고 이런 그러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은 느끼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된다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대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찾아가는 쪽으로 논의가 진전되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 앞으로 어떤 논평을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다시 정쟁화시켜서 뭐 니네가 했니 우리가 했니 이 부분은 누구한테는 좋니 막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세련된 방식으로 가면 저는 안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김재섭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를 한 거고 이것을 받아서 여러 이제 다른 의견들도 생산적으로 좀 나오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꺼내기 힘든 이슈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래전에 나왔지만 묻혔던 이슈이기 때문에 한 번은 저희가 대논증할 필요는 있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남양주의 서울시 편입 이슈가 갑자기 떠올랐으면 저희는 특례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상상도 이상 남양주는 특례실을 향해 갑니다. 그러니까 특례시가 뭐냐면요, 여러분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그 중간에 있는 정도의 혜택을 보게 될 수 있는 자치단체를 얘기하는데 그게 원래 이제 성남 같은 경우에도 인구 100만을 그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100만이 안 되는 그 언저리에 있는 지자체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수로만 측정하지 말고 행정 수요, 그러니까 성남시를 관통하는 내지는 성남시에 거쳐가는 그 행정 수요까지 고려돼 가지고 특례시를 지정해야 된다라고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지자체가 추진했다가 그게 안 되고 그냥 100만으로만 기준이 잘렸거든요. 네, 맞습니다. 남양주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70만, 80만 바라보고 있는데 계속 네.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는 특례시로 가자라고 해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 슈퍼챗 어허. 네, 벌써 6시군요. 네. 마지막. 자, 아까 우리 최정현님 읽어드렸고요. 우리 김미숙님 또 한 번 보내주셨는데 김재선님 꼭 모셔오세요. 크크 두 분도 너무 팬입니다. 국회 꼭 입성하세요라고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뭐 이렇게 두서없이 김재섭 장관도 없이 이렇게 좀 장황하게 저희가 주제를 다뤄봤는데 충분하네요. 그래도 도나스가 좀 있는 게 낫죠. 좀 약간 보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해보니까. 뭐 댓글에서도 우리 김재섭 장관을 찾는 댓글들이 좀 많았는데 네. 저희가 좀 부족했지만 여러 가지 주제를 다뤄봤고 역시 이긴. 아닙니다. 2주 뒤에는 우리 세 명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으실 거니까 그때도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좀 찾아주시고 2주 뒤에는 더 좋은 방송으로 더 좋은 주제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2주 뒤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